자, 이 경복궁이나 주요 궁궐에 가보면은 이런 모양의 항아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이라고 하는 항아리입니다. 정.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왕권을 상징하는 봉황이나 용처럼 왕권을 상징하는 항아리인데, 문제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여기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전국의 공원에다가 쫙 뿌려서 잿더리랑 쓰레기통으로 사용을 했던. 그렇죠. 그냥 이게 별 기능은 없고 이제 봉황같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이라고 하는 항아리입니다. 자, 금정전 천정에 보면은 저렇게 용이 있네요. 용이 있는데, 이 용에서 주목해 볼 게 용의 발톱. 발톱이 하나, 7개. 둘, 셋. 예,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 만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의 속국이었으면은 황제를 상징하는 저 용의 발톱을 7개를 못 써요. 그렇죠. 5개나 4개를 써야 되는데 7개를 썼고, 명나라 사신들은 실제로 이 근정전 내부에서 추시로 다녔는데 저걸 보고 딴지를 안 걸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후국이었습니다, 명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선이 명나라의 제후국이 아니라 독립된 국가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용. 자, 경정 선생님, 저기 경복궁에 와보면 저렇게 처마에 예. 그물을 쳐놨는데, 예. 이제 저 그물은 저거죠. 이제 처마에 비둘기들도 있고, 저기 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물이 이제 이 현대에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어떤 이제 여기 임금 뭐 지나다니고 하다가 테러 당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이제 그런 거를 막아주는 그물이다. 뭐 재밌는 거죠. 저 이름이 부시라고 해요, 부시. 왜 부시냐면은, 임금님이 구중궁궐 이 화려한 집에 사는데, 그래, 새 둥지 하나 못 마련해 주느냐, 막 요런 핑계를 막기 위해서 왜 부시가 되냐면은 시체를 막는 부시. 그래서 새가 앉으면은 구렁이가 꼬이고, 구렁이가 이 새를 잡아먹는 걸 보면 임금님이 어진 마음을 해칠 수 있어서, 미안하지만 새들의 둥지를 허용할 수 없다. 뭐 이런 핑계를 대긴 했는데. 그저 단순히 똥 테러를 막는 것보다도 좀 더 깊은 의미가. 그냥 뭐 핑계죠, 핑계. 그렇죠, 네. 이 유교가 대의명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부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는 또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삼지창을 갖다가 설치를 했죠. 맞아요. 아까 근정전을 보셨잖아요. 여기는 이제 사정전인데 한자를 보면 생각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국정을 운영할 때 소위 말하는 개념을 가지고 해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국정을 할 때 임금이 그냥 조선은 왕도 정치이기 때문에 중국의 형제처럼 짐이 곧 국가다 이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하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임금의 집무실에 이렇게 생각할 사례에서 사정전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 종합청사 마냥 여기에서 국정의 대부분이 결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금은 근정전에는 몇 번 없었죠. 그렇죠. 즉위식이라든지 이제 공식적인 행사 때 명나라 사신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사정전에서 주요 직무를 보고, 그러니까 공식 집무실인 거죠. 그러니까 정부 종합청사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정전. 네. 요게 한글 만들었던 집현전이죠. 그렇죠. 집현전이지. 네. 근데 이제 이게 세조 때 아마 단종을 죽이고 이게 왕위를 뺏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집현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놔두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집현전이라는 이름은 세종 때만 썼고, 세종 이후로는 다 그냥 수정전으로만 썼는데, 이 세종이 워낙에 이렇게 책벌내고 공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서 최상위 엘리트들. 그쵸. 그러니까 최고 천재수자. 상위 2%, 상위 2%만 모아서 학문 연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이 집현전으로 썼던 건물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제 한글 창제 신숙주가 가장 공이 많았다라고 알고 있고, 물론 이제 세종대왕이 이런 거를 기획하고 추진한 부분은 있지만 사실 왕이 직접 한글을 만든 거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여기다가 제 역사적 상상에 하면 여기다 이제 학자들 다 가둬놓는 거야. 그리고 누구도 이제 성과물 안 나오면 못 나가. 그런데 그 훈민정음은 그것도 이제 뭐 나름 괜찮은 생각인데 네. 사실은 세종의 단독 작품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요? 왜냐면은 당시 사대부 양반들이 한자를 버리고 그렇죠. 왜 오랑캐처럼 네. 이 글자를 만든다는 건 상상을 못했고, 특히나 이제 원래는 그 서울 출신이라서 벼슬을 못하게 돼 있었던 집현전의 대학사 최만리. 최만리가 세종이 등용을 해서 집현전 대학사가 되지만 반대하잖아요. 이 최만리는 목숨 걸고 반대하죠. 임금은 오랑캐다. 반대하죠. 뭐 왜 오랑캐와 똑같이 되려고 하냐 막 이러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세종이 그냥 단독 연구해서 단독으로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쪽에서는 그 신씨, 거기서는 신수주가 다 만들었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세종의 단독 작품으로 보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네. 역사적인 집현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야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이 훈민정음에 대해서 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영실이 또 참여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장영실이 과학 쪽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인문학 쪽으로도 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장영실은 사실은 천민이 네. 세종의 특채로 벼슬까지 한 케이스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벼락줄세. 그런 장영실에 대한 기록이 가마가 부서져서 감옥에 갇혔다 이후에 맞아요. 뭐 사약을 받았는지 귀양을 갔는지 모호하죠. 전혀 기록이 전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네. 조선왕조실록 같은 이 대단한 기록에서 장영실 정도 되는 인물의 기록이 빠져 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세종이 이제 뒤로 빼돌려서 뭐 연구하는 데 썼다.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예.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경회루에 와 있습니다. 지금 경회루.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인공연못 경회루에 와 있는데, 자, 이 경회루는 임금의 연회장이죠. 연회장. 네. 말하자면 명나라나 이렇게 외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자, 이제 근정전에서 접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신들이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리고 또 좀 편하게 좀 접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여기 경회루인데요. 말하자면은 그 외국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영빈관, 그러니까 외국 뭐 외교관이나 왔을 때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딱 접견하고 응접실 같은 데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원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장소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예쁘잖아요. 연산군 때. 이 흥청망청 이거 흥청망청. 그게 이제 여기 경회루에서 맨날 술판 벌어지고 이제 국가의 기강 문란해지고 기생들 이제 막 흥청이라는 어떤 관직이 그 기생들이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소위 말하는 부르는 겁니다. 그 이제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흥청 때문에 이제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흥청망청이라는 얘기가 이제 이 경회루에서 연산군 때 생겼다는 또 좀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도 여기 경회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회루는 그러니까 임금의 공식 연회장이고, 이 경회루 앞쪽으로 이제 학문을 연구하는 수정전이 있고, 수정전 앞쪽으로 보이는 저 담장이 이제 옛날에 권례각사, 권례각사가 주요 부처죠, 주요 부처. 네, 주요 맞습니다. 부처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권례각사가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다 해체되고 없죠. 요거 수정전 하나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그 조선 세종 때 여기 이 경회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구종직이라고 하는 말단 관리가 있었는데, 네. 밤에 이제 권례각사에서 숙직을 하다가 몰래 담치기를 해서 넘어와가지고 이 경회루를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종하고 딱 마주쳐요. 그래서 이제 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종이 이제 유교 경서들을 질문을 하자 막힘없이 대답을 잘하는 걸 보고 그 다음날 바로 불러서 종호품에 하자는 완전 특채를 하는 그런 또 행운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해로 연못은 인공 연못인데 물이 안 썩어요. 예, 신기하죠? 물이 왜 안 썩냐? 고여 있는데. 이게 이제 상원정 뒤쪽에서 들어온 물이 흘러서 이 경해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 경해로의 연못은 보기에는 연못이지만 실제로는 흐르고 있어요. 바닥에 단차를 두고 서쪽하고 북쪽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물이 순환이 되게끔 하고, 이 바닥을 가로질러 물이 이제 아까 영재교까지, 금천, 네. 영재교까지 해서 청계천까지 나가도록 아. 암거수로라고 하는데, 그 암거수로를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굉장하네요. 이 물은 썩지도 않고 언제나 강수량에 상관없이 이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